노무사 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후! 네, 오늘은 각 영역마다 새해에 점검해보면 좋을 법한 것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유익하시지 않을까. 네. 안무사님부터.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혹시 2026년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1,960원이요. 960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들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아닌가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2026년 최저임금은 1,32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156,880원. 월 급여가 2156,880원, 1,320원으로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줄 수 없어서 저는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바꾸세요. 이런 또 코스프레를 자꾸. 아니 오래된 차라니까. 일단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여 자체를 올려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임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근로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로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당연히 바꿔서 기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오른 임금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다시 작성을 하고 잘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총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최저임금의 위반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50만 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그런데 이 250만 원을 포괄 임금으로 세팅을 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급, 그다음에 뭐 고정 연장 근로수당 또는 고정 휴일 근로수당 뭐 이런 거를 이미 이제 급여에 미리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포괄임금이 적법한 거냐 적법하지 않은 거냐 이거는 번외로 하고, 저는 이제 검토해봐야 되는 그 딱 대상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 보통은 기본급하고 식대를 최저에 맞춰가지고 보통 세팅을 해요. 이런 분들은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시고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도 꼭 작성해야겠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변경 작성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근로계약서라는 게 상호 약속된 사항이 이렇게 문서로 작성이 되고 서로 서명을 하고 이게 증빙 자료가 있어야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를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조건 변경이 되면 계약서를 그때마다 변경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도 두부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안무사님께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굉장히 네, 자본주의화 되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네네. 저는 뭐 특별히 법무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26년 1월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다루는 분야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제 3월까지 열어야 되니까 빠른 것은 1월이나 2월에 여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기 주주총회는 3월까지 열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25 회계 연도 또는 사업 연도, 그것에 대한 결산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감사의 임기가 있잖아요. 감사의 임기는 그 상법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의 정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려워. 예, 이사는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는 날, 그게 3월 말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월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가 감사의 임기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직 3년은 안 지났지라고 있다가 임기가 이미 만료돼 버려가지고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결산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가 결산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주총을 열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말씀 한번 간단히 드려봤고, 또 세무적으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세무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세법 개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세법 개정이 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아직 확정되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확정되어진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1%씩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 정권에는 법인세율을 낮춰줬거든요. 세수 부족이 계속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근로소득세를 변경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법인세율을 올랐어요. 이거 생각보다 클 겁니다. 이게 세법 개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익이 얼마 정도 되어지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보통 사업자분들, 대표자분들은 이거 모르십니다. 알아서 세무사님들이 해주겠지, 알아서 회계사님들이 해주겠지, 잘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 매출에 대한 이익률에 따라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던가요,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수주 사업이라던가 이게 완전하게 틀려져요. 우리는 지원 사업 안 들어갈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매출액 대비 이익률에 따라서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받을 건지, 차입을 받았다면 이자율 산정에서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시더라도 이걸 잘 조정을 하시거나 뭐 매출을 늘리시거나 비용을 빼시거나 해서 조절을 하셔서 뭐 대출을 받으실 때를 더욱더 유용하실 수 있고요. 이자도 훨씬 더 낮게 은행과의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엄청 차이가 큽니다. 재무제표가 3월 달 또는 5월 달에 확정이 되어지거든요. 확정되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놓치시면은요, 수정이 안 됩니다. 재무제표 수정이 안 돼요. 자신이 그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좀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유익한 안내인 것 같아요. 계속 저희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고 2026년 한 해도 즐거운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정영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사셋